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종합경기장 개발을 롯데에 넘긴 것을 두고 뒷말이 많습니다. 4년 넘게 송하진 지사와 갈등을 빚으면서도 꿈쩍도 않던 김승수 시장이 왜 갑자기 입장을 바꿨을까요? 첫 소식 김철 기자입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2014년 시장 취임 직후 송하진 전 전주시장이 추진했던 전주 종합경기장의 대형 쇼핑몰 입점을 반대했습니다. 지역 상권이 붕괴된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랬던 김 시장이 중소상인들과 사전 협의도 없이 종합경기장에 롯데백화점을 옮기기로 해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전혀 사전에 협의했다든가 그런 게 없고 다 마음대로 놓고 지금 이런 상태에서 발표는 전날 정치인으로서 어떤 신의를 배신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배신의 정치로 생각합니다. 지난해 김 시장은 전주의 문화도시 지정에 실패했습니다. 2017년부터 추진했던 전주문화특별시 특별법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올해는 특례시 추진에 승부수를 던졌지만 특례시 지정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김 시장 입장에선 특례시 지정을 위해 송하진 지사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송하진 지사는 종합경기장이 개발되지 않으면 환수까지 검토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국제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여러 가지를 조치를 해나가겠지만 적당한 시기에는 환수 방안도 검토해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때문에 김 시장이 희망하는 특례시와 송 지사가 원하는 종합경기장 개발을 놓고 정치적 딜이 오간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이제 와서 전주시장이 사실상 송하진 도지사의 계획을 수용한 것은 석연치 않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밀실거래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특례시라는 자신의 정치적 승부수를 위해 지역 상권 보호라는 명분을 팽개쳤을까? 이 의혹에 대한 해답은 김승수 시장 본인만 알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김승수 시장의 입장 변화에 대해 전라북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발표한 종합경기장 개발안에 대해 기본 구상을 공유했다면서 전주시에 힘을 실어준 건데요. 상업시설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시는 종합경기장의 롯데와 함께 백화점, 컨벤션센터, 호텔, 공원을 만들고 월드컵 경기장 옆에 대체 경기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롯데쇼핑은 50년 장기 임대에 대한 대가로 1천억 규모의 전시 컨벤션과 호텔을 전주시에 기부하며 육상 경기장과 야구장 등 체육시설은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전주시 재정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전라북도가 이 같은 개발안의 기본 구상을 전주시와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년간 부정적이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전주시에 힘을 실어준 셈입니다. 전주시가 2005년 종합경기장을 무상으로 넘겨받으면서 했던 약속들을 모두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본 겁니다. 전라북도는 중소상인 등이 반발하는 백화점 건립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상업시설이 함께 있어야 컨벤션 센터와 호텔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다면서 전주시에도 이를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시 컨벤션 호텔 부분하고 상업적인 지원 시설이 꼭 필요하다.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어필을 했습니다.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개발의 첫 행정 절차로 대체 경기장 건립 계획서를 전라북도에 보냈는데 전라북도는 이 계획서에 검토 의견을 달아 이달 말 행정안전부에 심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이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평화당은 롯데 쇼핑몰이 없어도 산다거나 또 뉴욕 센트럴파크와 같은 공원을 만들어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던 과거 김승수 시장의 호언장담은 어디로 갔느냐며 5년간 송하진 지사와 갈등을 벌여오다 아무런 설명 없이 개발 계획을 발표한 배경을 물었습니다. 평화당은 또 이번 개발 계획으로 상권이 초토화될 것이라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앞으로 김승수 전주시장의 밀어붙이기식 개발로 야기되는 갈등은 모두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익산시가 산업단지 진입로 추가 공사비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사업체에서 공사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280억 원을 더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전체 공사비의 17%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천안 논산 고속도로 연무 IC에서 익산 3산업단지를 잇는 도로공사 현장입니다. 도로가 개통되면 연무 IC에서 익산 3산업단지까지 운행 거리가 3분의 1가량 줄게 돼 산단 입주업체의 운송비 부담이 덜게 됩니다. 현재 공사 진척률은 60% 수준으로 당초 예정보다 4년 늦은 2021년에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익산시와 공사업체가 막대한 금액의 추가 공사비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사업체가 공사가 시작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반영되지 않은 공사비 280억 원을 더 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체 공사비 1,600억 원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익산시는 막대한 공사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토출료고 운반비 같은 것을 다시 재정산해서 달라는 것 내용이 약 280억 정도 됩니다. 남아있는 이들 공정에 대해서 설계에 반영시켜달라는 내용입니다. 3년 전에도 익산시와 공사업체가 공사비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1년 넘게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양측이 공사는 하며 소송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지만 공사비 갈등에 갈 길 바쁜 산단 진입도로 공사가 발목이 잡히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암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익산 장전마을 주민들이 감사원에 전라도와 익산시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이 암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한 비료 공장에 대해 전라도와 익산시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주장입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1년 마을 인근에 비료 공장이 들어선 뒤 30여 명의 암 환자가 발생한 익산 장전마을. 주민들은 공장에서 악취와 폐수가 발생하자 수차례에 걸쳐 전라북도와 익산시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행정기관의 답변은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장이 2016년 11월에 문을 닫은 뒤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공장에서 허가받지 않고 담뱃잎 찌꺼기를 가열해 비료를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수년 동안 발암물질이 발생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각종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정황까지 나왔습니다. 주민들은 관리감독기관인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성토했습니다. 주민들의 호소를 조금이라도 일찍 귀담아 들었다면 발암물질 노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온갖 불법 행위로 인한 환경 오염물질 배출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지만 관리 감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행정기관 또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전라북도와 익산시의 책임을 묻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관리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익산시와 익산시를 행정감사하고 비료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었던 전라북도. 시골 마을에서 암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김제 아리랑 문학마을에 설치된 위안부 동상을 두고 시끄럽습니다. 작가는 당시의 고통스러운 시대상을 사실대로 표현했다고 말하지만 노출이 심하다는 반발이 나옵니다. 예술과 외설 사이 논란입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저고리 앞서픈 풀어 헤쳐졌고 치마는 길게 찢어져 신체가 드러났습니다. 동상엔 종군 위안부상이란 이름표가 나붙었고 저고리와 치마가 찢어져 고통스러운 모습에 처녀라는 설명이 달렸습니다. 덧붙은 내용까지 곰곰이 살핀 관람객은 그래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여자니까 가려야죠, 거기를. 여자가 이렇게 내놔야 돼요? 그 괜찮아요? 7년 전 김제 씨가 낸 공모전에 출품된 이 작품은 이후 시에 귀속돼 이곳 아리랑 문학마을에 세워졌습니다. 그동안 큰 문제 없이 전시돼 왔지만 최근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좀 아픈 부분이잖아요. 할머님들 입장에서 좀 마음이 아플 것 같으면 우리가
거기까지 안 하고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김재 씨는 결국 드러난 신체를 가렸습니다. 철거할 수는 없고요. 어떤 개선 방안을 찾자는 의미에서 한복 명의같이 잔문을 구해가지고 머플러를 이렇게 입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동상을 제작한 작가는 반박합니다. 사실적인 게 접근해서 그걸 사람들한테 좀 일깨워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너무 아름답게 미화되어 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고 새가 앉아 있고 이런 거는 과연 그렇게 그걸 표현해 가지고. 위안부 피해자의 한을 이해하고 일제 잔학상에 분개하는 마음은 모두 같지만 표현 방식을 두고 외설과 예술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군산시가 SNS를 통해 지역을 홍보할 시민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남원시가 이달부터 국가유공자 보훈수당을 확대 지급합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군산시가 SNS를 통해 지역업체와 상품, 골목 상권 등을 홍보할 시민 서포터즈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합니다. 시민 서포터즈는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SNS를 활발히 이용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합격자는 올 연말까지 지역 상품과 지역업체 홍보, 골목 상권 애용운동 등 지역경제 현안에 대한 취재 활동에 나섭니다.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와 원광대 농업생명과학 커플링 사업단이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농생명 기술 증진을 위한 협업, 지역인재 발굴, 현장 실습과 직업교육 등에 관한 내용을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남원시가 조례를 일부 개정해 국가유공자 보훈수당을 확대 지급합니다. 남원시는 보훈수당 대상을 1에서 6급 상위 군경과 4.19 혁명 유공자까지 확대했으며 6.25 참전 유공자 수당은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명예선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가겠습니다. 제16회 고창 청보리밭 축제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공읍면 학원 관광농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축제 개막 전부터 청보리밭 황금손과 트리가트가 SNS를 뜨겁게 달구며 흥행을 예고하고 있으며 축제 방문객에게는 고창군 음식점과 숙박업소 이용 시 할인 쿠폰을 제공합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최근 전남 여수 산단의 업체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 방식과 사업장 관리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은 전북 등 다른 시도의 사업장에서도 빈번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업장이 측정업체를 선정해 오염 배출량을 측정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라도와 새만금 지방환경청은 대기오염 배출 시설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창 아산면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 200여 명이 고창군청 앞에서 2차 걸기대회를 갖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주민들은 소각장을 찬성한 아산면 혐오시설 반대 대책위와 고창군이 맺은 어떤 협약도 인정할 수 없다며 소각장 건설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산면 소각장 반대 대책위를 출범한 주민들은 9명이 삭발을 한 뒤 고창군청 주차장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먹거리의 생산과 유통, 원활한 소비를 위해 광역 공공급식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라도의회 박희자 의원은 도내 14곳의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있지만 일부를 제외하면 학교 급식조차도 완벽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식재료 안전성 등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광역공공급식센터를 설치해 학교급식 지원센터와 연계하면 영양과 위생관리는 물론 친환경 농산물 조달 체계에도 도움이 돼 도내 우수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유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올해로 89회째를 맞는 남원 춘향제를 전북의 대표 축제로 육성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라도의회 이정린 의원은 춘향제는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고 동시에 소중한 지역 스토리텔링 자산이지만 지금처럼 남원시만의 노력으로는 본격적인 육성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광활루 건립 600주년을 맞아 춘향제를 도내 대표 축제로 만들어 나가자며 지역 축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안정적으로 도비를 지원하고 축제 컨설팅과 체계적인 홍보 마케팅 지원 등을 제안했습니다. 낮 동안 구름이 많겠고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와 익산 21도, 진안 18도로 어제와 비교해 2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먼지 농도는 종일 보통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주말과 휴일은 대체로 맑고 따뜻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전주는 12도, 익산 10도, 장수 5도에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대부분 22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도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다음 주 수요일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